여러분은 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주는 소, 흔히 특별한 날 먹는 소고기, 혹은 한적한 넓은 밭에서 걸어가고 있는 소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걸 보니 소는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는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잠시 모형 하나를 주목해 주세요. 평평한 판 위에 4마리의 암소가 나란히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어 언뜻 보면 젖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지점토로 주물거리던 모형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영국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암소 모형은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이라니 실감이 되시나요? 이 시기는 우리가 흔히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미라, 피라미드가 등장하기 이전인데요. 이집트 작은 농촌 사회의 한 남성의 무덤에서 이 모형이 부장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기원전 3500년경에 무덤의 부장품으로 소를 가져간 걸까요? 소는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당시 기후변화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2가지 큰 변화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농경의 시작과 가축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빙하 시대가 끝나면서 여러 문명지에는 독자적으로 농경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었죠. 그러나 빙하 시대 이후 지구에 큰 기후 변화가 오면서 더 이상 인류는 사냥과 채집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일종의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농경의 시작과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지요. 특히 9,000년 전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지역은 오늘처럼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타겟이 많은 사냥터였습니다. 그러나 약 1000년 후 무렵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점점 오늘날의 사막으로 변했고, 더 이상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냥으로는 식량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냥했던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쉬운 동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그렇게 소의 집단 사육, 즉 가축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를 집단으로 길들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로 농사를 시작해 곡물을 얻은 것처럼 소를 고기, 우유와 같은 식량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외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축우리에서 함께 발굴된 소의 뼈를 분석해보니 소들은 굉장히 늙은 나이에 도살되었다는 것인데요. 힘없는 늙은 소에게서 무거운 짐을 운반시켰다거나 우유를 얻는다거나 질긴 고기를 주 식량으로 먹는다? 저는 이 모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 암소는 우유도 고기도 아닌 피로, 인간의 필수 영양 성분인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암소 모형은 걸어다니는 혈액은행을 표현한 것이지요. 당시 인간은 소의 우유나 고기를 주식량으로 삼지는 않았고, 직접 지은 농작물이 피치 못하게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소의 피로 영양 공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케냐 유목민들이 소의 피를 먹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소의 피는 더할 나위 없는 영양 공급원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런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늙은 소가 오래 살아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소는 최후의 식량, 일종의 보험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인간이 죽고 사후 세계의 소를 부장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쩌면 그곳에서 살기 위해 가져가야 했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을까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로 주식량인 곡물을 얻을 수 있었고, 힘과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소를 집단으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의 곁에 있는 소는 당시엔 마지막까지 남겨두어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존재로 그들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